자, 앞 시간에 기간 내 기준봉 주가 돌파, 그 다음에 주가 비교를 했었죠. 이 돌파는 이 팍 튀어 올라가는 애들이고, 주가 비교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이상 이하를 갖다가 딱 나눌 수 있는 것이고, 물론 이 주가 돌파를 해서 또 떨어지는 경우도 생기겠지만, 기준적인 의미는 좀 틀립니다. 그 다음에 지금 근접률도 마찬가지로 이 근접률을 사용할 때는 어느 정도에 왔다, 만약에 이게 의미 있는 지금 거래량이 생겼고, 이 거래량으로 인해서 만약에 이 봉이 뭐 20 몇 프로까지 올랐다라고 했을 때 이 봉이 기준점이 되겠죠. 그럼 고가를 할 것인지 저가를 할 것인지 종가를 할 것인지 정하고, 일단 하나 눌러보고 시작할게요. 눌러보고 시작해야 되겠네요. 천만주 10봉 이내. 종목이 안 나오네요. 시가 대비 종가 등락률은 이 시가죠. 여기 시가 요만큼이죠. 근데 어제보다 이만큼 올랐다는 것은 여기에 포함이 되겠죠. 얘 같은 경우에. 그래서 시가 대비보다 전봉 대비 종가 등락률로 한번 바꿔볼게요. 그럼 종목이 아마 나오지 싶은데, 종목이 안 나오네요. 과에서 0.010. 이 1%가 너무 작으니까, 이 1% 근접이라는 것은 만약에 이 고점에서 1% 근접률을 뽑는다면 이 고점이 기준이 되겠죠. 이 고점이 의미만 잘 알아두시면 됩니다. 활용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마음대로 활용할 수 있으니까 의미만 알면은, 그럼 여기서 1%다, 여기서 마이너스 1%다 하면 이 거리를 얘기합니다. 거리, 이 절대값이라고 보시면 돼요. 플러스 마이너스가 없는 절대값, 이 거리, 1%의 거리, 1%의 거리를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 1% 거리 내에서 플러스 1% 마이너스 1%다 포함되겠죠. 그래서 이 포함된 애들이 적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면 3% 5%다, 5% 정도 하면은 나올 수 있겠죠. 검색 하면 나오죠. 그럼 얘 같은 경우에 한번 봅시다. 우리가 1000만주 이상이잖아요. 1000만주. 이게 1400만주. 그럼 얘가 해당되는 거죠. 1000만주 이상에 우리가 15% 이상 올랐던 애들, 전봉보다. 이게 막 시가보다 15% 올랐다라고 하면은 시가가 8%에 15% 올라도 얘는 되겠네. 그죠? 안 되겠죠. 위에 갔다 떨어졌으니까. 시가 대비 볼게요. 그럼 얘가 한국 석유가 나오지 않습니다. 코스나인도 나오지 않겠죠. 코스나인 나오겠죠. 이 전봉이니까 제가 이걸 잘 봤습니다.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도 얘도 나오겠죠. 일단 한국 석유가 나오지 않아야 됩니다. 이 갭 상승했기 때문에 이 시작이 여기서 15%까지 올라가야 되는데 지금 15%안 되죠. 이만큼 봉이. 여기서부터 생각하면은 23%가 올랐지만 헷갈리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설명을 정확하게 드리고 갈게요. 자, 여기 종가죠. 어제 종가보다 이만큼 올랐으면은 지금 14%, 15% 훨씬 많이 올랐죠. 근데 여기서 시가가 여기잖아요. 여기 시가에서 요만큼 올랐으니까 15%가 안 되겠죠. 그래서 이 한국석유라는 종목은 아예 나오질 않는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시가 대비해서 하면은 석유가 나오지 않겠죠. 한국석유 안 나오죠. 10%로 낮춰봅시다. 낮춰도 아마 한국석유가 나오진 않을 겁니다. 한국석유만 딱 빼고 나오죠. 아까 요 엘컴텍, 코스나인, 코리아 FT 다 나왔죠. 우리가. 근데 한국석유가 나오지 않는다. 그러면 얘를 종가로 바꾸면 한국석유가 나오겠죠. 이렇게 이해가시죠? 무슨 말인지. 시가와 어제 종가와의 차이입니다. 이만큼 올랐는지 아니면 요만큼 올랐는 거를 얘로 판단을 하는 거죠. 이 종목을 선정을 할 때. 그래서 이렇게 선정을 한다라는 거 정확히 알아두시는 게 좋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전봉 대비 종가 등락률이 10% 이상이고 1000만주 이상인 애들 중에 그 고가에서 종가가 5% 이내 근접한 애들, 이 고가에서 이 5% 이내 근접, 요만큼이 5% 이내죠. 3%죠. 그래서 얘가 한국석유가 나왔고, 그 다음 엘컴텍도 여기에 고가죠. 여기서 고가에서 1000만주 이상 고가죠. 그죠? 1000만주 이상 고가이기 때문에 이만큼 5% 내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합격이 된 거예요. 1000만주 오케이. 그 다음에 전봉 대비 등락률 10% 이상 오케이죠. 그죠? 24%까지 올라갔으니까 합격이 된 거죠. 코스나인 어때요? 코스나인은 1000만주 넘었죠. 그 다음에 이 고점에서 이 23% 올랐죠. 그죠? 10% 이상 23% 합격이죠. 거기다가 고점 대비 5% 이내. 5%가 밑으로 떨어졌지만 마이너스 5%가 아니잖아요. 제가 말씀드렸죠. 마이너스 5% 플러스 5%가 아니고 그냥 절대값이라고. 이만큼이 5%다. 이만큼이 5%다 치면 여기서 5% 여기서 5% 사이에 있으면 얘가 골라낸다는 겁니다. 5% 이내 근접이기 때문에. 이해가십니까? 근데 돌파는 어때요? 고점 돌파는 밑에서부터 위로 치고 올라가야지 돌파로 칩니다. 근데 여기 한 번이라도 치고 떨어질 수도 있겠죠. 이렇게 살짝 올랐다 떨어질 수 있지만 그것도 포함이 됩니다. 근데 그 당시에 위로 올라갔다 안 떨어진 애들은 고가 돌파로, 이 주가 돌파에서 우리가 찾아낼 수 있다는 거죠. 하향 돌파는 아래로 떨어진 걸 돌파라고 보죠. 데드 크로스. 자, 이 의미 아시겠죠? 5% 절대값이라는 거. 자, 그래서 우리가 코리아 FT 또 봅시다. 1000만주 조액이 10봉 이내니까 이만큼 봉에서 1000만주 이상의 10% 이상. 그럼 얘 고점, 그 다음에 얘가 1000만주 이상. 합격이죠. 그래서 이 고점에서 5% 이내이기 때문에 골라낸 겁니다.
그러니까 몇 프로 이내에 비교해서도 잘 살펴봐야 되겠죠. 3% 이내 하면 여기서 또 몇 종목이 빠질 수도 있겠죠. 3% 이내면 뭐가 빠지는지 한번 잘 봅시다. 한국석유, 엘컴텍, 코스나인, 코리아 FT. 얘는 합격이죠. 코스나인. 그 다음에 얘도 합격일 것 같고, 얘는 합격일 것 같고, 한국석유는 다 합격일 것 같네요. 3%인데 일단은 이 3%는 다 합격인 것 같은데 한번 검색해 볼게요. 하나 빠지네요. 뭐가 빠졌지? 한엘코코. 코스나인이 빠졌죠. 코스나인이. 그러면 코스나인을 한번 봐봅시다. 뭐가 바뀌었는지. 코스나인이 이 고점에서 이만큼 떨어졌으니까 5% 이상이 됐다는 거야. 3% 이상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5%는 합격인데 4%가 4% 이내 근접이니까 불합격이 된 겁니다. 그래서 3% 하면은 이게 빠지는 거죠. 자, 이렇게 하면은 확실하게 이해됐죠? 자, 이제 거래량, 그 다음에 비교. 이건 거래량 비율로 똑같이 주가 돌파와 주가 비교를 하는 거죠. 자, 거래량이라는 것은 거래가 1000만 주다, 1억 주다, 이게 이런 뜻이 아닙니다. 앞전에 만약에 100만 주가 일어났는데 그 다음 거래량이 가령 2300% 올랐다라고 하면은, 만약에 앞전 거래량이 100만 주라면 2300% 오르면은 얼마예요? 2300만 주가 돌아간 거죠. 그래서 이거 하나만 가지고 하면은 우리가 실수할 수 있는 영역이 생긴다는 거죠. 왜? 앞에 거래가 너무 없던 게 있다가 뭐 10주가 있다가 갑자기 100만 주가 생기면은, 100만 주가 많지 않은데 100만 주가 만약에 생긴다면은 얼마예요? 1000%죠. 1000%. 1000%가 생기면은 와, 거래량이 엄청나게 올랐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알고 보니까 이 앞전 거래량이 너무 적어서 그 비율이 엄청나게 크게 보였을 뿐이지 실질적으로는 그 거래가 많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거래량 비율로 할 때는 다른 것들로 보완을 해주시는 게 좋다. 자, 하지만 한번 해봅시다. 자, 10봉 이내에 뭐 1000% 해보죠. 1000%. 15% 이상일 때. 시가 대비 종가보다는 전봉 대비 종가가 뭔가 좀 많죠. 종목들이 갭 상승하는 종목들이 많으니까 그런 겁니다. 자, 고가를 해볼게요. 고가로 영봉전 종가가 상향 돌파할 때, 이거 돌파죠. 비교와 돌파, 거래량으로도 우리가 주가 돌파와 주가 비교를 했었죠. 이렇게. 근데 지금은 거래량 비율로 주가 돌파, 주가 비교를 하는데 두 개 다 대동소이합니다. 근데 이 비율이 어떤 느낌인지를 우리가 봐보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검색을 하면은, 자, 모바일 어플라이언스라고 종목이 나왔죠. 자, 오늘 거래량이 어마어마하게 터졌습니다. 그죠? 3200만 주나 터졌어요. 그러면 우리 10봉 이내면은 여기죠. 15% 올랐던 애들이 딱 봐도 얘죠. 얘 종가가 16%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가 걸려 있는 겁니다. 다른 애들은 등락률에서 벌써 불합격이죠. 15%니까. 그죠? 얘는 종가가 4%, 얘는 종가가 마이너스고, 얘는 종가가 2%, 1.7%, 얘는 종가가 1.5%, 얘는 종가가 16.33이기 때문에 합격. 그죠? 오늘은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일단은 우리가 동그라미 쳐놓는데 이건 아니란 거죠. 일봉전 기준이니까. 이게 영봉전이고 그 다음이 일봉전이죠. 자, 이게 1400 먼저 합격. 그 다음에 우리가 16.33이기 때문에 이것도 합격이라는 겁니다. 합격. 그래서 고점에서 우리가 그 고가를 영봉전 종가가 상향 돌파한 거죠. 자, 여기로 풍 뛰어오르니까 어때요? 이 고가를 돌파할 수밖에 없는 거죠. 물론 갭으로 뚫었지만, 자, 여기하고, 자, 이 고가, 그 다음에 이 종가, 그 다음에 이 시가, 얘가 여기를 팡 뚫고 올라갔기 때문에 얘가 걸려든 겁니다. 우리가 기준은 이 봉을 갖다 기준으로 하되, 오늘 이 봉이 어제 봉보다 이만큼 올라오면서 뚫고 올라왔다는 거죠. 그죠? 이 봉을. 그래서 여기서 이로 팡 뚫고 올라갔기 때문에 얘가 걸려들었다는 겁니다. 그럼 뭐 10%짜리로 한번 낮춰볼까요? 똑같네요. 종목이. 그럼 1000% 말고 500%로 해봅시다. 500%. 거래량이 너무 1000% 하면은 너무 센 것들만 나올 수 있으니까 수정을 해서 500%면 또 다른 종목이 나오는지 한번 봐볼게요. 오, 대동전자 나왔네요. 대동전자가 어저께 6200만 주를 돌파했죠. 돌파하면서 어때요? 여기 640%죠. 근데 거래량은 62,000주밖에 안 돼요. 자, 이런 패단이 있다는 겁니다. 딱 좋은 예가 딱 나온 거죠. 대동전자가 이렇게 상한가를 연속으로 나왔지만 결론적으로 거래량은 얼마 안 된다. 640% 성장했지만 그 전봉보다 9,000주에서 62,000주 나왔으니까 6, 9, 7, 63이죠. 700%가 안 된다는 거죠. 그죠? 앞봉에 만약에 100만 주라면 500%면 500만 주가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이 비율이라는 것도 확실하게 어떤 검색식으로 걸러놓지 않으면은 이런 종목들이 걸려서 종목이 사지지 않거나 이런 경우도 생길 수도 있다라는 것을 명심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근접률과 그 기간 내 기준봉 주가 돌파, 그 다음에 비교를 하려 했는데 비교까지는 하면 시간이 너무 길어질 것 같고 비교는 다음 시간에 할게요.